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너스의 리더님들의 열정을 모아서 우리 강의 듣기 전에 먼저 화면부터 한번 오픈해 볼까요, 여러분? 화면을 좀 오픈해 주시면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해 주시고 정말 그 지우스 대표님의 강의를 우리 열정을 담아서 열심히 또 배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려 오늘 지금 예, 813명 현재 예, 계속 또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줌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지만 우리 지우스 대표님의 요즘에 강의를 저희가 듣기가 좀 어려워요. 예전에는 자주 또 뵀는데 요즘에는 예, 그룹 강의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새롭게 출시되는 비긴과 뉴트리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다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네, 그럼 지금 바로 예, 모시고 한번 1시간 정도 귀한 강의를 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너스에 우리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우리 리더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큰 박수로 지효셉 대표님 예, 장벽 건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큰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효셉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HM파마 대표이사 지호셉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실까요? 예, 예, 오늘 저희가 새로 준비한 그 장벽 건강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발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저 조금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제 잠시만요. 혹시 뭔가 문제 있나요? 안 들리시는 분들 계신가? 잠시만요. 아, 아니죠? 아, 예. 예, 좀 전에 이제 조금 일찍 들어와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앞쪽에서도 설명을 무척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버랩 되지 않도록 좀 잘 설명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제품이고, 사실은, 어, 저나 저희 그 홀자펠 교수님 함께 이 미생물,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있어서는 홀자펠 교수님은 네슬레의 LC1부터 시작할 정도로 정말 수십 년간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요. 지금까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균주를 개발을 할 때 언제나 아쉬웠던 부분은 왜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냥 얻어 걸린 균주를 동물에다 먹여서 실험을 하다 보니 어떤 효과가 나왔습니다로밖에 갈 수가 없고, 왜 아예 사이언스 베이스드 디자인으로 시작부터 제대로 디자인된 제품을 할 수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아쉬움이었었는데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 건강한 사람들 장에 어떤 미생물이 특징적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을 글로벌 아메이와 함께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10만 명이 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장 장이 건강하신 분들의 특징, 특히 장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면역적으로, 노화적으로 여러 여러 지표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특징적으로 장에 가지고 있는 균이 무엇인가를 핀포인트해서 만든 제품이 저희가 이번에 프로젝트명 MP죠. MP라는 제품. 그리고 이 MP라는 제품과 함께 그 이전부터 저희가 글로벌과 함께 계속 연구를 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비긴이라고 하는 제품. 이게 비긴을 정말 글로벌 아메이가 제품 하나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연구한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글로벌 아메이로부터 얘기 듣고 비긴 연구 시작했던 게 거의 5년 전인데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나온 제품이죠, 비긴도. 예, 그렇게 이 두 가지의 제품의 시너지를 만들었고 임상적으로 검증을 해서 나온 제품이 저희 이번 9월에 출시하는 비긴과 MP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저희가, 그러면은 이 1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왜 우리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했는가라고 들어가면은,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미 과학계가 2000년대 초 또는 1900년대 말, 1990년대 말부터 이미
이 노화, 그리고 면역계 질환, 뇌 질환, 대사 질환의 핵심이 되는 것이 만성염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학계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만성염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뿐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과학계가 도대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면역세포들이 무언가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전쟁이 나기 직전의 상황과 같이 그런 게 바로 염증이라고 하는 건데 만성적으로 전홍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게, 어, 사실은 상당히 우리 몸에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먼저, 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왜 그런지 모르는 상태로, 야, 어딘가 상처가 크게 있나 봐, 몸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혈액에 있어서는 안 되는 외부 물질들이 자꾸 들어와서 조금씩 떠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 조금 있다가 이 상처가 확 벌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적군이 밀려 들어올 수 있으니 면역 세포들은 전부 다 레디, 전쟁하기 직전의 상태로 레디로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게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계속해서 전쟁의 직전인 긴장 상태를 계속 간다.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경찰 국가화 되면서 멀쩡한 사람들을 잡아 넣는다든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도 5년, 10년 이 만성염증이 지속되다 보면은 갑자기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을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가 면역계 질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별것도 아니게 그냥 넘어가야 되는 저희가 이뮨 톨러런스라고 하는 조절 면역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한 주제죠. 상당히 신생한 주제예요. 작년 노벨상 받았으니까. 이 조절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냥 애들이 별것도 아닌 풀만 스쳤을 뿐인데도 갑자기 온몸에 알러지가 나고 래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몸의 면역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들의 시작도 결국은 우리 몸에 아주 저농도로 깔려있는 만성염증이 5년, 10년씩 지속되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염증 세포들이 이 과민해진 면역세포들이 우리 뇌로도 넘어가서 뇌를 공격을 하거든요. 뇌세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플라그를 쌓이게 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우울감, 불안감, 공황증, ADHD, 뭐 행동이상장애, 그거 조금 이따 논문으로 있는 내용들 다 나올 거예요. 심지어 치매, 알츠하이머까지. 이 과민한 면역 반응들이 우리 뇌를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라고. 그리고 이 면역 반응 때문에 인슐린 감도가 떨어지면서 대사질환이 나타나고 당뇨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 이거는 이미 90년대 말부터 과학계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미국 FDA에서 저농도의 아스피린을 차라리 매일 먹어라. 라고 약으로 승인해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은 열이 나거나 몸에 통증이 심할 때 급성으로 번 먹고 종료를 시켜야 되는 약으로 개발이 된 건데, 심지어 얘가 이제, 항염증 반응을, 항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만성염증만 없애도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암도 안 걸리고, 뇌 기능도 정상이 되고 하니, 차라리 이 만성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저농도의 아스피린을 매일 먹어라라고 FDA에서 승인을 내줄 정도로, 이 만성염증이 온 몸에 모든 질병의 시작이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문제는 이 만성염증이 어디서 오는지만 모르고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근데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핫한 이론이 뭐냐? 비만이라는 거였어요. 왜? 사람이 비만이 되면서 지방세포가 많아지는데 여러분 식초나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거 두면은 금방 산화돼서 쩐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름은 산화가 빠르거든요. 그 산화가 되면서 산화 스트레스, 리액티브 옥시전 스트레스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나오는 거야. 만성염증인 거야. 해서 이 비만 때문에 그 지방세포들이 많아지면서 만성염증이 생기는 거야. 라는 게 과학자들의 엄청난 이론이었는데
통계적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게 알려졌어요. 왜냐? 통계적으로 봤더니 삐쩍 마른 사람들도 만성염증에 다 시달리고 있고, 삐쩍 마른 사람들도 만성염증 때문에 당뇨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과학계가 이상한 이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웃기지도 않게 듣던 마른 비만,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 도대체 뭐예요? 말랐는데 비만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이 만성염증의 근거를 못 잡고 있다가 드디어 2006년, 2010년 해가지고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학자들이 유레카라고 나오게 된 게 생각보다 사람 장이 많이 새고 있더라. 원래는 새서는 안 되는데 사람 장은 엄청 쫀쫀한 필터여가지고 우리가 먹은 것들 분해하고 이 안에 있는 톡신, 독소, 알러젠 이 모든 것들을 걸러서 나가게 해주는 8m에 달하는 엄청난 필터인데 이 8m 구간, 테니스코트만한 구간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필터가 새고 있더라. 라는 게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알게 되면서 드디어 터진 거죠. 아,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만성염증의 비밀이 똥볼이 새들어온 이 혈액으로 그게 면역세포들이 과민해지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2000년, 20년 이후로 이 장누수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드디어 인류가 가지고 있던 이게 이제 딱 맞물려요. 바흐 교수가 했던 얘기가 어찌 보면은 음, 사람들의 파이버 컨섬션, 그러니까 그런 이런 곡류라든지 통곡물이라든지 요즘에는 다 그냥 흰쌀밥에 흰 밀가루빵에 다 그냥 리파인드 한 것만 먹는데 실제로 이 통곡물류의 섭취가 줄어들고 그 갖가지 방부제, 항생제, 뭐 레토르트 섭취 등으로 인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과 우리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뇌질환,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대사질환, 비만, 면역계 이상 반응, 자가 면역계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그대로 작동이 된 거죠.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우리가 먹는 거에 장 누수를 막아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잠깐 들으셨으니까 아시는 뷰티레이트와 단세지방산의 양이 떨어지면서 우리 장 필터가 새면서 이게 단순히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장이 새고 있구나. 라는 게 현재 과학계가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와 함께 1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그럼 첫 번째 타겟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저희가 생각한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장이 새기 시작하면은 저희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이게 이제 왜 도대체 이 장누수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며 요거를 제가 인트로 격으로 살짝 정리를 하고 내용을 넘어가면 저희가 쉽게 쭉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중간에 좀 흐름이 끊어지면서 그때그때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희 시작한 지 이제 15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집중력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과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내용을 조금 풀어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네, 장벽이 망가, 예. 대표님, 죄송한데요. 지금 에어팟을 끼고 계셔 소리가 자꾸 끊겨가지고 중간에 리더님들이 끊겨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그럼 에어팟 잠시만요. 빼고 이거 그냥 빼고 입성으로 할게요. 해주실 수 예, 예, 네네네.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잘 들리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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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 조금만 더 풀고 들어갈게요. 이게 도대체 장누수라고 하는 현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만 풀어드리고 지금 시작을 아예 하면은 잘 안 들리시면 더 크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그 우리 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키의 5배에 달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장이 거의 6m에서 8m에 달하거든요. 근데 이게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쫙 펼치면은 한 사람 장의 크기가
테니스 코트 하나에서 2개 정도 크기가 나와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세포가 저희 몸의 가장 중요한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필터가 계속해서 리페어, 수리가 되면서 이게 한 번 필터 넣었다고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리페어가 되고 계속해서 이게 재생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의 몸은 모든 장기가 계속해서 재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뼈가 10년 지나면 새 뼈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뼈는 10년에 한 번 교체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사람의 피부가 21일에서 28일이면은 새 피부가 돼요. 교체가 돼요. 간이 1년에 한 번 거의 교체가 된다고 보면 돼요. 1년 주기로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의 장은 거의 3일에 한 번 교체가 돼줘야 돼요. 이 세포가 3일에 한 번 교체가 돼줘야 되는데 이 세포가 쓰는 에너지원의 가장 핵심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단세지방산 안에 들어있는 물질인데 놀랍게도 이 뷰티레이트는 사람이 만들어서 재생하는 데 쓸 수도 없고요.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오롯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지는 뷰티레이트에만 의존을 해서 우리 장세포가 재생을 해내야 되는데 그 재생 속도가 3일에 한 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재생하는 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뷰티레이트,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몸의 다른 모든 장기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에 비해서 우리 장세포는 에너지의 70%를 뷰티레이트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바이옴에 온전히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 이거는 제가 마이랩 강의할 때 다 들으셨던 건데 잠시만 돌아가서 다시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잠시 돌아가면은 우리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를 위한 엄청난 드럭 팩토리, 공장이죠. 건강 공장이죠. 건강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원래는 내가 다 분해해서 소장해서 에너지 흡수하고 대장은 물만 흡수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흡수할 수 있는 거는 아주 한정적이고 나머지의 것들은 장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서 미생물들이 분해해서 영양소로 바꾼 다음에 얘네들이 물에 녹은 채로 대장으로 가서 물과 함께 흡수되거나 대장세포가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메이저한 물질이 단세지방산. 그 중에서도 뷰티레이트가 장세포가 쓰는 메이저한 에너지원. 그러다 보니 저희가 먹는 영양소가 내가 스스로 분해 흡수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라든지 아주 리파인드된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종류는 다 내가 스스로 먹고 흡수하고 없애버린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흰쌀밥, 흰빵, 달달이 이 모든 것은 장내 미생물이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내가 다 써가지고 없애버리다 보니 실제로 뷰티레이트가 생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의 극대화되는 생성을 위해서 뷰티레이트를 잘 만들어내는 직원이라고 하는 MP라고 하는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와 이 직원이 이 뷰티레이트를 만드는데 핵심으로 쓸 수밖에 없는 원료인 비긴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섭취를 했을 때 뷰티레이트가 잘 나올 수 있다는 게 핵심 과학적 근거고요. 또 하나, 그래서 뷰티레이트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장세포의 복원력이 떨어지면서 장은 셀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뇌가 우리의 장을 살짝 열었다 닫았다 조절을 해줘요. 원래 이거 자체가, 우리의 뇌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뇌가 내가 음식 먹은 걸 어떻게 할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장 속은 깜깜해요. 뭐 눈도 하나 없이 CCTV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곳인데 어떻게 내 뇌가 사람이 음식을 먹은 걸 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막 저작장 이렇게 씹으면은 뇌가 뭔가 시그널을 받죠. 그 다음에 우리 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또 뭔가 시그널을 받죠. 근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시그널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먹은 음식을 내 장내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단세지방산으로 만들어내면은 장에서 그 단세지방산을 디텍트, 딱 측정을 하는 순간 얘가 음식 먹었어. 왜냐? 사람은 거짓말은 하지만 얘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은
얘가 에너지를 넣어줬기 때문에 단세지방산이 나온 거고 그 미생물은 거짓말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단세지방산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단세지방산이 장을 딱 때렸을 때 저희가 요즘에 핫하게 많이 하는 GLP, 글루카곤이라든지 GIP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나오면서 사람의 뇌가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 몸이 작용하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 저희가 음식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장내 미생물이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주지를 않았다든지 장내 미생물이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뷰티레이트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 뇌는 먹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지 못하면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 앉은 자리에서 오레오를 3박스씩 까먹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 엄청난 양의 칼로리를 앉아서 그렇게 절대 먹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오레오 안에 들어있는 리파인드한 에너지원들은 장내 미생물이 하나도 쓰지 못하고 사람이 다 소장해서 분해해서 흡수를 해버리다 보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섹터, 나라고 하는 존재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넣어준 에너지원을 내가 혼자 다 써버리고 장내 미생물한테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으니 장내 미생물로부터 만들어진 단세지방산으로 포만감을 느껴야 되는 걸 느끼지 못하면서 사람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다 또 하나 사람 뇌가 사람이 음식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 몇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에너지를 태우질 않아요. 아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혈액 안에 있는 에너지들을 근육이나 간으로 보내서 태우지를 못하고 다 지방으로 갖다 쌓아요. 왜냐? 이 사람이 자꾸 굶으니까 내가 생존 전략, 롱텀 플랜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꾸 굶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뷰티레이트의 양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먹는데도 그 에너지가 지방에 갖다 쌓이지 근육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뇌는 장을 살짝 열라는 시그널을 보내요. 그게 바로 조눌린이에요. 왜 장을 열라고 하느냐? 굶어 죽게 생겼는데 면역이고 독소고 나발이고 야 일단 장을 열어서 있는 거를 다 땡겨가지고 에너지로 가져다 써야 돼. 너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라고 하는 시그널을 바로 조눌린을 통해서 장에게 내리게 돼요. 여기서 이제 최악의 경우가 나오는 거죠. 애들이 오레오를 3박스를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는 뷰티레이트로 바뀔 수 있는 에너지원은 1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 잔존 찌꺼기가 그냥 똥으로 가득 찼는데 뇌는 배가 부르다는 신호는 하나도 느끼지 못하면서 심지어 그러고 큰일 났어. 얘 굶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혈액에 에너지 있으면 다 지방으로 갖다 쏴. 근데 혈당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오레오를 2박스 먹었으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그 당을 전부 다 지방으로 갖다 쌓고 근육으로는 하나도 가지 못하는데 심지어 장을 열어. 그러면은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 똥 그득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염증, 뭐 아토피, 뭐 온갖 것들이 이제 면역 이상 반응이 일어나고 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촉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이게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현상이 옛날에 저희 마이랩 강의했을 때 자주 설명드린 과음. 술을 엄청나게 먹으면은 장내 미생물이 기능이 훅 떨어지면서 단세지방산을 못 만들어내면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되죠? 포만감이 이제 엄청난 허기가 오죠. 이게 포만감이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허기가 오고 머리가 두통이 살짝 오고 왜냐 장이 열리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미열이 나면서 머리가 살짝 아프면서 살이 찌면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동일한 현상이에요. 그 동일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피지올로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뷰티레이트가 떨어졌을 때 이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학적인 거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금방금방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장은 이 건강한 장벽은 이렇게 세포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를 중간 세포 길이를 꽉꽉 잡아주는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꽉꽉 잡아주는 중간 연결 단백질 클라우딘이라든지 조라든지 이런 애들이 쫀쫀하게 있어서 틈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장 누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현상은 요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이로도 새고 세포도 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똥 안에 있어야 되는 유해 물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면역 이상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다 보니 대사성 유해 물질의 유입이 2.7배가 상승하고,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얘네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장이 새서 이런다라고는 몰라요. 그냥 어딘가 상처가 나서 외부에서 적군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몸이 전쟁 직전의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의 누수, 장벽 건강으로부터 영양소와 소화, 흡수, 대사 건강, 염증 면역 반응, 마이크로바이옴 균형. 왜냐?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은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마이랩을 하시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개선이 안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장 누수성 이슈들이 있으신 분들이 무척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장 누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장 주변에 염증 반응이 무척 많은 거고,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을 공격하는, 어찌 보면은 제1의 적은 항생제, 2의 적은 방부제, 3의 적이 아마 2, 3위권에 있는 적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에요. 얘네들이 과민해지기 시작하면서 장내 미생물을 역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이,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균형도 깨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가 지방으로 갖다 쌓고 근육이나 간으로 가지 못하면서 에너지 대사가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신 장기 연결된 데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장 누수가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누구에게나,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는 알게 모르게 다 새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성염증이 다 있고, 알게 모르게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이 만성염증이 온갖 질병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누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장벽이 약화되고 만성염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체내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 분비 증가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공격 시작, 공격 상태, 무기들 장전되어 있고 아주 과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냥 뭐 흙에서 놀고 흙 먹고 막 숲을 다니고 해도 아무 이상 없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그냥 풀리파리만 스쳐도 온몸에 전신 발진이 일어날 정도로, 그게 뭐죠? 몸이 전쟁 직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직전 상태로 긴장을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어디 총소리 한 번 나면 그냥 다 총질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기관이 바로 이 염증 면역 세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적절히 분배되지 못하면서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실제로 소아 성장 영양 연구를 보게 되면은 이 아이들의 뷰티르산 수치, 왜 뷰티르산 수치가 높아질수록 조눌린이 적어지기 시작하고 또 장벽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장벽 세포의 리제네레이션, 재생 속도가 빨라지면서 누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뷰티르산의 수치와 성장 호르몬의 양이 상관관계가 걸려요. 그러니까 뷰티르산이 높은 아이일수록 성장 호르몬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소아 만성적으로 염증성으로 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성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LPS 지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요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장이 샌다고 해서 장이 이렇게 새는 게 아니에요. 해서 막 똥 속에 있는 미생물이 막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똥 속에 있는 혈액이 미생물로 쏟아져 들어오면은 거의 30분 내로 응급실 못 가시면 돌아가십니다. 그건 이제 폐혈증이라고 해가지고 septicshock, 저혈당 쇼크 오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샌다고 해서 막 똥이 막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장이 요렇게 새는 거예요. 요렇게 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매일 죽고 살아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죽은 미생물들은 껍질이 이렇게 깨져요, 다. 껍질이 깨지면서 그 껍질 조각들이 요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껍질 조각을 뭐라고 하느냐? 저희가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LPS라고 불러요. 그래서 LPS는 미생물 껍데기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장 누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 미생물 조각 껍데기조차 못 들어오는데, 장 누수가 시작되면 미생물 조각 껍데기가 혈액에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혈액 안에 이 LPS가 얼마나 많은지가
장누수 증후군의 측정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미생물 외벽 껍데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제 면역세포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티바디 리셉터 구조로 해서 이 장님인데 그 모양을 보면서 이제 뭔지를 아는 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 외벽 껍데기를 보는 순간 쇼크를 받는 거죠. 야, 미생물이 들어왔어. 이러다가 아닌데? 미생물은 아닌데? 미생물 같은데? 미생물 아닌데? 이게 바로 만성염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농도로 염증이 계속 깔리는 거야. 야, 맞아?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게 septicshock이라고 하는 폐혈증까지 저혈당 쇼크로는 가지 않으면서도 염증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미생물 외벽 껍데기들이 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논문에서도 이 염증성 장 문제가 있어서 누수 때문에 혈액의 LPS가 높아진 아이들은 성장에 실제로 영향이 문제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만성 염증이 나오면은 일단은 우리 몸에 딱 저희가 바로 가장 먼저 느끼는 자각 증상이 뭐냐?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왜냐? 만성 염증이 일어나면은 피부뿐만 아니라 이미 간, 신장 뭐 다 난리예요. 다 이제 염증 반응 때문에 다 난리가 나지만 피부는 우리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상하게 거칠어지고 벌게지고 뭐가 나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피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다 그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피부가 눈에 잘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장벽 손상도가 높은 사람들은 피부 과민 반응이 더 높다라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논문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염증 반응이 면역세포가 과민해지기 시작하면은 얘네가 장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혈액을 타고 뇌로 가서 뇌를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 뇌를 공격하면서 아이들이 이 과잉 행동 증산 점수가 높아지는 아이들, 대인관계가 별로 안 좋은 아이들을 보면은 특히 이 조눌린 농도가 높습니다. 66%가 높다라고 이미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조눌린이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뇌가 보내는 야 장벽 열어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뷰티레이트나 단세지방산이 적어지기 시작하면서 야 장벽 열어. 지금 얘 굶었고 장에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에너지로 빨아들여야 되니까 장벽을 열어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시그널이 나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과잉 행동 증상 점수가 높고 대인관계 점수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와 장투과성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뭐냐? 또 하나는 순간적으로 저희가 스트레스를 쭉 받잖아요. 그럼 사람 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전쟁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뭐를 해야 되죠?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게 에너지를 그냥 빨아당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장이 열려요.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장이 열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스트레스 발표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딱 찍어보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코티졸이 증가하면서 장 투과성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 근데 또 반대로 장 투과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뇌가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역으로 또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우울감이죠.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은 혈중 LPS 양이 유의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가끔 제가 발표하면 다들 당황하시고 딱 충격을 드시는 게 그러면은 조금 당분간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굶으면서 가면은 무척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굶으면은 장벽이 열리나요라고 자칫 잘못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정상적이어서 굶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쓰면서 거의 저희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음식 먹고 나서 6시간에서 8시간 뒤가 우리 장내 미생물이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특히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내기. 왜냐? 그 이전에는 얘네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아세테이트나 락테이트를 주로 만들어내요. 근데 이 아세테이트나 락테이트라고 하는 물질들이 궁극적으로 뷰티레이트의 원료이거든요. 그래서 이 엄밀히 얘기하면 뷰티레이트가 가장 잘 나오는 순간은 굶고 나서 6시간 이후가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이랩 할 때도 언제나 강조했던 게 모닝 뉴트리션.
아침에 뭐를 먹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강의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아침에 파이토프로틴에다가 이상한 거 드시지 말고 파이토프로틴에다가 그때 제가 차마 말을 못했던 그때부터 저는 이 미국에서 받아서 비긴을 먹고 있었고 또 저는 작년 10월부터 마이랩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에다 마이랩에다 섞어서 먹고 있었거든요. 이제 프로즌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 넣어서 이제 갈아가지고 먹던 거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밤새 굶었기 때문에 아침에 어떤 장내 미생물에게 어떤 영양소를 주는지가 하루의 뷰티레이트의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닝 뉴트리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이. 그리고 장내 미생물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프로바이오틱스나 적절한 양의 파이버만 섭취해 주신다면은 사실은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약간 절제하시는 것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좋은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실제로 이제 뷰티레이트가 나오면서 GLP로 작용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장 투과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혈중의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간의 지방 합성이 증가하고 간 내 지방 축적되고 근육의 염증, 아트로피 증가하고 인슐린 민감성 떨어진다는 거는 근육에 에너지가 가지 못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현상들, 대사질환. 그래서 논문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과체중인 사람들은 조눌린이 높습니다. 유의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조눌린이 높을수록 BMI랑 허리 엉덩이 비율이 높아져요. 이게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눌린이 높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갖다 쌓기 시작하는데 가장 쉬운 게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허리, 그 복부 지방이 쌓이면서 허리랑 엉덩이 이쪽에 이제 살이 많이 찌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눌린이 높을수록 이거는 유의적으로 허리 엉덩이 비율이나 비만, BMI가 유의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고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조눌린이 높을수록 당뇨, 발병하는 케이스가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눌린과 당뇨도 아주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떨어져요. 이게 당연히 저희가 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있는 이물질들이 들어오면서 혈액을 타고 가장 먼저 가는 게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먼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똥물을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하는 거는 간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의. 그래서 간에 염증 반응, 간염이 생기기 시작하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은 지방 세포가 유입되기 시작하고 지방간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장 투과성이 증가, 간에 지방이 많이 쌓인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장 투과성이 더 높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조눌린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뷰티레이트의 양이 충분히 높아서 우리 몸이 뇌가 야, 잘 먹었어. 충분히 먹었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영양소 쫙 만들어냈고 배도 부르고 혈액에 에너지도 많아. 그럼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야, 이거 지방으로 갖다 쌓을 필요 없어. 내 주인 매일 먹잖아. 잘 먹잖아. 이거 굳이 지방으로 쌓지 말고 근육이랑 간으로 보내서 싹 태워. 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뷰티레이트가 증가하면 장벽이 닫히면서 에너지가 지방으로 가지 않고 근육과 간으로 가다 보니 장벽 회복이 되면서 조눌린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근력이 좋아지고 조눌린 감소하면 그래서 혈중의 LPS, 아까 LPS 노출 지표, 그 미생물 외벽 껍데기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전신 염증 스트레스 감소하고 신체 능력, 근육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면서 신체 수행 능력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메커니즘이고요. 또 하나, 이 미생물 외벽 껍데기가 혈액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뇌로 들어가게 되면은 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미생물 외벽 껍데기를 덮어야 돼요. 왜냐? 얘네들은 이게 미생물인지 뭔지 모르는 데다가 미생물이 증식을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덮는 역할을 해요. 그게 이제 저희 입에서도 똑같아요. 저희가 치석 쌓이죠. 치석 쌓이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생물이 자꾸만 번식하지 못하게 우리 몸에서 필리밍을 해요. 덮어요. 그거를 저희가 치석이라고 부르고 플라그라고 부르죠. 플라그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미생물이 자기가 거기를 다 차지하고 살고 싶어서 플라그를 형성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입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뇌에서도
미생물 외벽 껍데기가 들어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 LPS, 뇌에 미생물 외벽 껍데기에 LPS 물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인지 기능, 즉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핵심 요인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논문으로 보면은 기억이나 인지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뇌의 LPS 농도가 정상인 대비 3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장이 새고 있다. 이 LPS는 미생물 외벽 껍데기는 장으로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장 말고 LPS가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장 누수가 심하신 분일수록 기억이랑 인지 기능이 저하된 케이스가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 장이 누수되기 시작하면은 초기 신경계 운동 기능 저하자. 너무 어려운 말인데 이거 저희 쉽게 뭐라고 부르죠? 파킨슨이라고 부르죠. 파킨슨 환자의 경우에서도 장 투과성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신경염증, 조금 어려운 말로 뉴로인플라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예요. 뇌의 신경에 염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의 모든 병의 시작이다라는 게 과학계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과학자들이 이해를 해요. 아,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업무적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증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일 안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걸리고요. 뭐 저렇게 뭐 복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뭐 그냥 오늘 당장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잘 먹고 사는 북유럽 같은데 우울감, 자살 너무너무 많고 불안증도 많고 공황증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통계적으로 검증이 안 돼요. 이게 그 현대 문명의 스트레스가 이 뇌질환의 시작이다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은 답이 뭐였느냐? 장이 새면서 뇌에 염증 반응이 나기 시작하는데 염증 반응부터 촉발되는 이 뇌기능 저하가 우울감, 불안감, 공황증, 어린아이들의 행동이상장애, ADHD 이 모든 것을 촉발한다라는 게 요즘 과학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만병의 시작은 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가 이제 과학자들이 진짜로 동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 장벽에 건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뻔한데 이거 한 5년 전부터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장누수 이러면서 단세지방산 뷰티레이트 얘기 많이 했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시면은, 왜냐, 그때부터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자들이 알았거든요. 장누수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들 장누수 얘기 많이 하고 블로그, 뭐 제품 홈페이지에 얘기 많아요. 근데 실제 가서 보시면은 퀀텀 점프들을 해요. 장누수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다 맞는 얘기 가다가 갑자기 그냥 자기네 제품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과학적 고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그 뭐 우주 개발 뭐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 같은데 홈페이지 가면은 다 똑같은 문구들 써 있어요. 우주가 인류의 미래입니다. 우주 개발의 선구자 이런 얘기 다 하지만 실제로 우주선 날리는 데는 스페이스X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런 회사들이 다 우주선 날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누수가 문제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장누수를 막는 근원이 되는 물질을 핀포인팅을 그 10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핀포인팅을 해내고 그거를 피마스로 검증하고 미국 본사에서는 사람 장 모사체인 오가노이드로 검증하고 컨비네이션 만들어서 임상을 2번을 했습니다. 100명 임상, 60명 임상을 2번을 해서 실제로 조늘린 수치가 떨어지면서 뷰티레이트가 증가하고 장누수가 개선된다라는 거를 임상적으로 검증을 해서 나온 제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중에 뭐 이름이 뷰티리쿰이라고 해서 뷰티레이트 많이 나온다는 것처럼 하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뷰티리쿰이라고 우리 장에서 뷰티레이트 많이 만들어요. 그렇게 쉬웠으면 이미 전 인류의 모든 이 건강과 이 고통이 다 이미 해방이 됐었어도 돼야 되는 거 절대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그 클로스트리디움 뷰티리콤 같은 균주들은 사실은 최근에는 식약처 승인을 못 받아요. 그런 균주들은 아직 식약처의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일본에서 어떤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의 섭취 이력이 너무 길어서 더 이상 못 팔게 하지는 못하는 것뿐이지 그 균주를 실제로 신규로 승인을 내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신의 과학적 근거와 규제 과학의 틀에 맞는 형태로 임상적으로 검증이 돼서 뷰티레이트 증가와 장누수가 막아진다라고 하는 걸 실제로 검증을 해서 나온 제품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만 해보시면 알 거예요. 대부분 다 퀀텀 점프예요. 그냥 장누수 말하다가 갑자기 자기네 제품으로 그냥 넘어가는 퀀텀 점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이 장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장벽 세포도 핵심이 되고요. 이 장벽 세포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장벽 세포끼리 연결을 해주는 조나 오클루딘이라고 하는 연결 단백질이 쫀쫀하고 튼튼해야 된다. 이 연결 단백질의 양이 충분히 많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약해지면 얘가 끊어지면서 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장벽 세포의 중에 하나인 고블릿셀이라는 데서 세포에서 고블렛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뮤신이라고 하는 점액질 층이 두툼하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쉽사리 이거를 뚫고 바로 장벽 세포랑 만나지 못하게 두툼하게 깔아줘야 되는 거. 그리고 조눌린이 적어져야 되죠. 뇌에서 장을 열라고 보내는 이 조눌린의 시그널이 줄어들어야 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사람들의 장벽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관통하는 핵심 물질이 바로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뷰티르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벽세포의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이 장벽세포는 장벽세포가 쓰는 에너지의 70%가 뷰티르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뷰티르산이 장벽세포를 리제너레이션, 재생하는데 가장 핵심의 물질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뷰티르산이 증가하면은 여기 연결 단백질의 발현,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장세포가 쫀쫀하게 서로 잡히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리고 뷰티르산이 이 장세포의 고블렛셀에 또 먹이가 되고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먹은 에너지로 뮤신을 만들어내서 이 위를 촘촘하게 덮으면서 결합형 뮤신을 통해서 이게 1차 저지선이에요. 1차 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뷰티르산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이 조눌린의 양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뷰티르산이 증가하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데 문제는 뷰티르산 증가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아직 15분 정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직 과학계가 이제 우리 몸은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생물들 또한 그래요. 그래서 미생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에너지가 풍부하게 들어오면은 얘네들은 처음에 아세테이트, 락테이트를 만드느냐? 락테이트를 한번 만드는 사이클이 돌아가면은 미생물은 락테이트를 왜 만들까요? 락테이트를 만들면서 자기가 에너지가 생기고 자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락테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미생물도. 근데 미생물들의 돈을 저희는 ATP라고 불러요. 사람 몸의 주 에너지원인 ATP,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락테이트를 하나 만들면은 미생물은 2.5 ATP를 벌어요. 좋은 거예요. 효율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에너지 많으면은 다들 ATP, 락테이트랑 아세테이트 만드는데 다 집중을 해요. 왜냐? ATP를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다 에너지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좀 별론데, 왜냐? 뷰티레이트 만들 때는 ATP가 0.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속된 말로 짜치는 거죠. 이거 에너지 있으면 내가 아세테이트 만들면 훨씬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돼? 근데 더 이상 할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을 순 없잖아. 뷰티레이트라도 만들어야지. 이 타이밍에 도달하는 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야 이제 뷰티레이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뷰티레이트가 또 만들어지려면은 그거에 최적화된 미생물도 있어야 되고 그 미생물이 사용을 하는 원료인 파이버류 적절한 에너지원도 있어야 돼요. 이 결합이 딱 만들어져야지만 그때부터 뷰티레이트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이 에너지원이 사실은 현대 문명에서 이 사람들이 쉽게 먹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 발효 그린 블렌드에 파이토컬러 24종의 과채 블렌드에 기능성 보테니컬 스페이스 블렌드에 이거 식생활로 드시려면은 하루 종일 주방에만 있어요. 속된 말로 하루 종일 재료 다듬고 하루 종일 주방에만 있어도 우리 애들이랑 가족이 이거 먹으면서 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가장 편안하게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싫어도 이런 거 평생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뷰티레이트나 단세지방산이 펑펑 나왔는데 현대 문명에서는 너무 편하고 쉬운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말고 너무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내는 주 영양소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피마스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 실제 검증을 하면서 임상까지 다 갖고 했을 때 봤더니 요 6-in-1 파이토블렌드를 실제 섭취를 했더니 이 단세지방산의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단세지방산 양의 증가만으로도 이 아세테이트, 락테이트 증가하기 시작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뷰티레이트의 근간이 되는 주 핵심 원료도 증가하기 시작하고 단세지방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제 둔감한장, 민감한장에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일부. 이게 뭐냐 그 변비나 설사에도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비긴만 섭취하셔도 일부 그 변비 설사에서 효과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잠깐 요거 먼저 보고 갈게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네거티브 컨트롤에다가 이 성분별로 이제 아까 6-in-1이라고 했잖아요. 그 6-in-1에서 저희 하나 추가로 또 연구를 따로 했는데 그래서 이게 7가지 지표 물질을 나눠서 다 일일이 분석을 했어요. 7가지 지표 물질 안에는 심지어 여러 가지의 복합체예요. 뭐 이거 스피너치, 이거 시금치, 리크, 뭐 발리, 보리, 뭐 새싹, 뭐 애플 파이버, 진저 아티초크, 진저 컴플렉스, 뭐 시나몬, 튜머,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저희가 다 이거 한 번에 섞어서 연구하면은 너무 복잡해서 안 되니까 다 쪼개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다 피마스에 넣어서 어떤 조합에 어떻게 갔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검증하고 여기에다가 수십 종에 달하는 미생물들을 미리 넣어가면서 여기에다가 어떤 종류 P1, P2 미생물들이 조합체로 들어갔을 때 효과가 가장 좋구나. 이거는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P1, P2가 마이랩과 MP 조합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는 영구적으로 마이랩이랑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때 비긴이 합쳐졌을 때 뷰티레이트 생성량이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도 다 이미 검증을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나하나 다 돌려서 이 비긴만 섭취를 했을 때도 실제 변비나 설사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 스텝 2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까지 같이 들어갔더니 뷰티르산 수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 뷰티르산의 수치가 증가했더니 저희가 임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눌린이 유의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장벽 강화의 핵심 물질인 인돌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장 누수가 개선된다는 것까지 검증을 한 이 원투 스텝의 조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뷰티르산의 수치가 비긴만 먹어도 당연히 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핵심 원료가 들어가니까 더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비긴에다가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들어갔더니 더 시너지스틱하게 증가하고 사실 여기서 금상첨화는 마이랩까지 들어가주면은 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마이랩은 뭐냐 하면은 저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드럭 팩토리,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헬스 팩토리에 30조에 달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우리의 그 제약 공장, 우리 몸 안의 제약 공장을 잘 굴리기 위해서는 처음 먼저 저희가 손봐야 되는 거는 어찌 얘기하면은 임원진들이에요. 이 임원진들을 갈아엎으면서 전체적인 회사 조직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마이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랩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은 회사의 직원 수가 증가하고 회사가 만들어내는 퍼포먼스라고 하는 단세지방산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마이랩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회사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서 아주 스페셜한 역할을 하는 직원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저희가 보는 첫 번째 스페셜티 직원이 바로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내는 MP,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직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직원이 쓰는 주 원료를 넣어주면 돼요. 그게 바로 비긴인 거예요. 그래서 비긴의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에 마이레까지 조합이 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좋은 퍼포먼스와 장누수가 막아지는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아까 살짝 보여드린 연구들로 다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PEP가 비긴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고 PEP 플러스 프로바이오틱스 두 개 같이 섭취했을 때 토탈 단세지방산과 뷰티레이트의 양이 비긴만 먹었을 때, 유산균만 먹었을 때, 유산균에 비긴 같이 먹었을 때 점진적으로 점점 시너지스틱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이건 임상 결과입니다. 임상적으로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전부 다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연구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임상 연구를 해보면은 가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임상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사람은 그러니까 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그래도 프로바이오틱스 먹는 임상 연구 하는데 관리도 좀 잘하고 해서 연구 결과 잘 나오게 해드려야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임상만 들어가면은 결과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저희가 더블 블라인드 이중 맹검이 뭐냐면은 의사도 환자도 피시험자도 자기가 밀가루를 먹는지 유산균을 먹는지 모른다라는 게 그게 이중 맹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약을 만들어서 무작위로 번호를 붙여서 다 드렸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임상에 참여하신 분의 반은 밀가루를 드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스스로 내가 유산균 먹는 줄 알고 되게 열심히 조심해서 잘하셨겠죠. 그리고 반은 실제로 유산균을 드셨어요. 그러고 저희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0주, 8주간 섭취를 했는데 플라시보 밀가루 드신 분들은 실제로 단세지방산량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는데 저희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한 그룹은 유의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 이 사람들이 조금 좋게 잘하려고 해서 나온 결과가 절대 아니라 저희가 준 원료가 핵심되는 원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뷰티레이트의 양도 플라시보는 전혀 변화가 없고 그 지로 0에서 8주까지 가면서 실제 저희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곳만 유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눌린 수치도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내 미생물도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사에서 한 오가노이드, 그 사람의 인체 장세포 유사 모델을 만들어서 이 오가노이드에다가도 미생물부터 비긴 물질들을 다 처리를 하면서 실제로 장 누수가 막아진다라는 걸 검증을 해서 어찌 보면은 최초의 사이언스 베이스드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는 이 모든 검증을 거친 다음에 이 균주에다가 저희가 최초로 뉴트리라이트 648, 뉴트리라이트 27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회사 어느 제품에서도 이 균주들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뉴트리라이트 독점 균주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번 제품의 이름이 최초의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예요.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이제는 레가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균을 찾아서 만들었고 그 균에다가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이름을 붙였고 이 균주들은 아메이 뉴트리라이트의 독점 균주로서 이제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까웠죠. 처음에는 셀바이오텍의 균주를 썼고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빠이빠이 했더니 그 균주에다 했던 모든 임상과 저희가 했던 모든 광고와 그 균주가 좋다라고 하는 모든 입소문은 셀바이오텍이 가지고 그냥 떠나갔어요. 그들의 균주예요, 그거는. 그 다음부터 10년을 듀퐁 걸로 또 다 그렇게 해줬죠. 듀퐁 균주에다 임상하고 다 검증해주고 다 해주고 다 효과 내고 막 너무. 근데 이제 빠이빠이 하면은 듀퐁 거예요. 근데 이 뉴트리라이트 균주만큼은 모든 투자, 임상, 이 모든 검증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 때까지 남는, 어찌 보면은 아메이의 레가시가 되는 겁니다. 아메이가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최초의 균주가 이제 등장을 한 거고요.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10년 전부터
마이랩부터 시작한 거죠. DB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피마스 돌리고 오가노이드 돌리고 임상까지 하고 논문 2편 쓰고 논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 2편 내고 출시한 제품이 이 뉴트리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특히나 이거는 한국인의 DB로 만들었고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 최초 출시. 이제 이번 연도에는 한국밖에 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에다가 비긴의 시너지가 퍼펙트하게 맞아 들어간다라는 연구까지 다 검증이 돼 있다라는 거. 그게 이번 출시하는 제품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 저희가 설명드렸던 장누수가 왜, 만성염증이 무엇이야, 그것이 어떻게 과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모든 질병의 시작인데 이 만성염증을 잡기 위해서는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핵심. 그리고 이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렵고 이것을 솔직하게 원스텝으로 어렵다, 투스텝까지 만들고 거기다 마이랩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낸 게 어찌 보면 이번에 아메이가 이번 9월에 준비한 대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뭐 화면창에 뭐 박수치고 뭐 하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저희 그 헬스 앤 웰빙의 진정한 말 그대로 헬스 앤 웰빙의 정말 핵심이 되는 멋진 제품이 이제 9월 달에 출시가 됩니다. 네, 대표님 그 공유 중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핵심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자부심이 느껴지고 정말 진정한 헬스 앤 웰빙으로 이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 회계연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멋진 제품으로 또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제품을 또 연구해 주시고 또 한국암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같이 애써주시는 우리 지우스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많은 강의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 꼼꼼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됐고요. 예, 정말 어떻게 비긴과 또 뉴트리아이트 프로바이오틱스가 이게 연구가 되었고 출시가 되는지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셨죠? 예, 다시 한번 바쁜 시간 저에게 강의해 주신 지우스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또 그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리더님들이. 예,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또 교육부의 강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00명이 되신 리더님들이 함께 끝까지 1시간 동안 들으셨습니다. 나가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또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27일 멋지게 출발을 할 건데요. 우리 타미들 모시고 우리 ABO 우리 사업자분들 이 좋은 제품을 어떻게 이제 9월달에 힘차게 출발할지 듣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탐리다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탐리다님 네, 나와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인수입니다. 예. 오늘 뭐 너무너무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 지오스 대표님, 이태리 샤르디네 섬에서 뵙고 오늘 또 뵙는데, 예. 하여튼 예. 너무너무 많은 연구와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제가 오랜만에 1K 1000명이 함께하는 그런 미팅을 보게 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갖는 그러한 그런 미팅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2516 회계년도 이제 8월 달 마지막 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번 회계년도는 저희 시너스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였어요. 왜냐면은 A17반이 이제 출발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좀 미진했던 그러한 매출과 후원이 턴어라운드, 3월 달부터 이렇게 수직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죠. 5조의 뉴 다이아몬드 그리고 또 한 조의 더블 다이아몬드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9월 19일 날 이제 우리가 오스코 거기 행사장에서 우리가 컨벤션으로서 이제 그 승단을 이제 맡게 되는데요. 하여튼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우리 시너스 그룹이 한국암에 15조의 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저희 시너스도 5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인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3월 달에
그 참석한 그 리더분들이 목표를 가졌다.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은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 팜플렛을 좀 보이나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푸켓, 푸켓에 초대하는 그러한 초대장입니다. 2526 회의년도 리더십 초대하는 그런 초대장인데요. 뭐 한 해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 또한 가게 되는 보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2627 회계연도는 삿포로죠, 그렇죠? 위드 패밀리. 뭐 푸켓도 좋습니다만은 삿포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월달 출발을 정말 아주 힘차게 멋지게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너스쿨에서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프로모션을 하죠, 그렇죠? 한국 아메이가 하는 프로모션과 별도로 저희 시너스쿨에서 프로모션을 하는데 비긴 오늘 뭐 여러분 강의 들으셨죠? 비긴과 그다음에 이제 더마키텍트 이 두 제품의 세트가 나오죠. 1, 2세트. 이 제품의 PV 누가 많은 PV를 올렸느냐 토탈 해가지고 두 가지 제품으로 그 대신 이제 최저가 18% 이상 그러니까 매출액이 18% 이상은 돼줘야 돼요. 그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가장 많이 그 던전한 분한테 저희가 1등 200만 원 상품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현찰보다 상품권이 낫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등은 150만 원, 3등 100만 원, 4등 30만 원, 5등 20만 원. 이렇게 해서 9월 달에 저희가 쏠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하시는 분들 정말 새롭게 SP 가시는 분들이 루비를 했다. 그럼 여러분들 보너스가 엄청날 거예요. 1000만 점만 해도 후원수 싹 나오죠? 거기다 200만 원 상품 받죠? 400만 원, 450만 원 정도의 그러한 그 보너스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9월 달에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삿포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돼요. 그래서 9월 달 좀 준비 잘 하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명단도 짜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8월 달 마감 등한시하면 안 돼요. 마감 잘 하시고 9월 달은 멋지게 출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시너스 그룹 좋은 결과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대단했고요. 내년엔 더 대단할 거다. 지금보다 더블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차게 한 해와 올 한 해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그런 좋은 연결고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타미담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박 프로모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9월 달에는 전부 다 우리 삿포로 도전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1000만 점 하면서 모두 1등의 주인공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9월인 것 같습니다. 9월 19일 날 저희 또 FED 있으니까 모두 많이 초청하셔가지고 9월을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무리로 저희 또 구호 한번 외쳐봐야죠. 온라인으로 오랜만에. 구호는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고 삿포로 해야 되겠죠. 이제 삿포로 도전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이크 열 수 있도록 해제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구호 준비하면 얍하고 구호 시작하면 다 같이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고 삿포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마이크 열어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프라이드 오브 시너스! 감사합니다.